봄은 봄인가 봅니다. 쑥을 캐고 있는 그런 모습 같은데, 꽃피는 춘삼월이지만은 바다는 영등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중 최저수온을 나타낸다는 영등철에 오늘은 남해 미조 갯바위에 나왔습니다. 제가 내리는 이곳은 미조호도 청널 작은 홈통이라는 그런 포인트에 오늘은 내렸습니다. 이곳은 전형적인 수심이 얕은 여밭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들물을 맞이해서 지금부터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에서 오신 정대영 씨와 같이 낚시를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감성돔 조류, 우리가 말하는 차박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죠. 자해석으로 홈통 쪽으로 이렇게 쭉 천천히 밀려가는 그런 조류가 형성이 됩니다. 입질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딱 드는 물입니다. 지에 자그마한 그런 미동을 천천히 이렇게 흘러가는 지와 싹 이렇게 잠겨 들어가는, 아니면 찌가 깔짝깔짝하는 이런 입질, 이런 것도 입질이 약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지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지의 형태를 유심히 관찰을 해줌으로써 지에 조그마한 변화가 있어도 낚싯대를 살짝 이렇게 들어보는 겁니다. 살짝 들어서 미끼를 살짝 이렇게 한번 띄워본다는 생각을 갖고 견제 동작을 취해주는 동작. 어떻게 보면은 저수온기 감성돔 낚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테크닉이라고 보여집니다. 입질입니다.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대영 씨가 입질을 받아냈습니다. 물고 있어. 한참 남기고 잡으라고. 참돔이네, 참돔. 감성돔인 줄 알았지만 뜻밖의 참돔이 올라옵니다. 영등철은 연중 가장 저수온기를 찍는 그런 철이지만은 겨울 수온이 봄 수온으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온의 변화도 심한 그런 철입니다. 지금 수온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9도 정도의 수온이 지금은 한 10도가 조금 넘어가는 그런 수온으로 지금 올라갔다 하니까 아마도 오늘 감성돔 몇 마리는 저수온기에 욕심을 내는가는 모르겠지만 수온이 조금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나마 조금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수온이 영등철을 기점으로 서서히 봄수온으로 올라가는 시즌이라 오늘은 감성돔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속에 천천히 견제 동작으로 감성돔을 유인해 봅니다. 까맣다. 감성돔입니다. 감성돔. 야, 입질이 굉장히 얇다. 탁하네. 좋다. 전형적인 저수온기 야간 입질을 보여준 감성돔이라 초리대를 살짝 끌어당기는 유인 동작에 걸려든 감성돔입니다. 감성돔 큰 씨알은 아닙니다. 영등 씨알에 맞지 않은 씨알이 올라오네. 야, 입술에 살짝 걸려버렸다. 전형적인 잡어 입질입니다. 탁하는 그런 어신을 손끝으로 받으면서 소리대를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그냥 쭉 들어가는 그런 입질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날씨와 수온 그리고 물색까지 좋아 보이는 아침 들물 시간이라 대물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갑니다. 오늘은 바다에 잡어가 없습니다. 미저의 유명한 보고도 없습니다. 보고도 보이지 않고 치어들도 미끼를 건드리지 않은 입질이 왔다 하면은 지금은 감성돔 아니면은 참돔 입질일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바다에는 잡어가 없습니다. 잡어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낚시를 하기가 편할 것 같아도요. 그래도 잡어가 있어야 감성돔도 같이 움직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잡어가 없다 보니 낚시하기는 편합니다. 도다리가 올라옵니다. 봄 도다리라 그러죠. 참 힘듭니다. 지가 요번에는 잠을 살짝 걸린 것을 보면서 챔질을 했는데 미끌림을 보면서 제가 챔질을 한 것입니다. 찌가 살짝 잠기는 것을 보면서도 챔질을 하고 초리대 끝을 살짝 잡아당기면서 초리대 끝에서 조그만 반응이 일어나면은 그 반응을 보면서도 챔질을 해보고 그리고 또 초리대를 살짝 들어 올리면서 예민한 입질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지금 동원을 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참 감성돔과 제가 머리 싸움에서 지금 현재로는 뭐 제가 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해보자. 누가 이기는 안 해보자. 입질이 없자 채비에 변화를 줘봅니다. 바늘 호스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성돔 3호 바늘을 묶었는데요. 감성돔 2호 바늘입니다.
입질이 약할 때는 뭔가 모르게 약은 입질을 몇 번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히팅을 시키지를 못했는데 혹시나 또 바늘의 크기에서 조금 더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감성돔 2호 바늘로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하하. 드디어 앉아 잡아도 설물되니까 망상어. 작은 바늘로 바꾸자 망상어가 올라옵니다. 건너편에서 낚시를 하던 분이 큰 씨알은 아니지만 막대치 채비로 귀한 감성돔을 낚아내고 환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그래, 왔다. 불시에 강한 입질을 받아내었습니다. 빠져붙다. 터진 고기는 항상 크게 느껴지지만 오랜만에 받아보는 큰 입질이었습니다. 크는데. 그 이후 초설무까지 낚시를 해보았지만 더 이상 입질을 받지 못하고 내일 아침 재도전을 하기로 하고 철수를 합니다. 오늘은 복수전입니다. 어저께 이 자리에서 자책평 꽃뿌리에서 한 마리 대물 큰 입질을 받았습니다. 큰 입질을 받아서 릴링 도중에 그냥 벗겨져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다음날 날씨가 또 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재도전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제 한번 해봤던 자리라서 낚시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좌측편 앞에 한 25m 30m 앞에 있는 수중여, 어제 저 자리에서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대영 씨는 한 50m 이상 오늘은 굉장히 멀리 낚시를 합니다. 어저께 또 낚시를 하다가 멀리서 흘리 보다가 저곳에 수중여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5m에서 한 30m 사이, 정대영 씨는 한 50m 60m 굉장히 멀리 지금 그렇게 거리를 두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먼저 입질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초들물입니다. 초들물이라서 아마도 좀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먼저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는데요. 저는 오늘 목표는 딱 한 마리입니다. 어저께 벗겨져 버린 그놈만 만날 수만 있다면은 오늘은 행운이 저에게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쉽게 입질 포인트를 찾아서 낚시를 합니다. 감성돔 낚시는 미끌림이 없이는 낚시를 할 수 없다 하는 가정하에서 미끌림을 빼내면서 견제 동작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낚싯대를 이렇게 초리대 끝을 수면 가까이에 대고 지그시 이렇게 당겨주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낚싯대를 살짝 이렇게 들어서 내 채비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뽑아 올린다는 기분으로 낚싯대 끝을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낚싯대를 이렇게 물속에 수면 가까이에 대고 살짝 이렇게 당겨주는 것은 원줄과 목줄이 이렇게 지긋하게 이렇게 물속에서 일자형으로 되면서 이렇게 쓱 당겨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속이 굉장히 좀 복잡한 수중여들이 이렇게 막 있는 곳에서는 미끌림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견제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지형 지물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되도록이면 낚싯대를 이렇게 살짝 들어서 물속에 바닥에 닿여 있는 봉돌을 살짝 이렇게 들어준다는 생각을 갖고 낚싯대를 지그시 살짝 한번 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한번 놓아주는 이런 방법으로 미끌림도 예방을 하고 견제 동작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성돔 낚시에서 미끌림을 두려워하면 감성돔을 낚지 못합니다. 대형씨가 입질을 받아내었습니다. 오, 좋다. 야, 지금 정대형씨가 먼저 한 마리를 끌어냅니다. 당기는 모습에서 대물임을 직감합니다. 왔다, 나도 왔다. 낚시를 하면서 좀처럼 보기 힘든 두 사람이 동시에 입질을 받아냈습니다. 당기는 힘으로 보아 대물 감성돔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기 가야 되겠다. 침착하게 대응을 하여 좌측 수중턱으로 들어가는 놈을 제압하기 위해 낮은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와, 감성도 크다. 그렇지. 저, 둘이서 같이 상거리했어. 와, 이 똑같이 들었구나. 우와. 정대영 씨가 먼저 입질을 받아냈습니다. 릴링 도중에 같이 받아낸 입질입니다. 힘이 장사입니다, 장사. 느낌이다. 감성이. 드디어 복수전을 치렀습니다. 꾼들의 심정은 다 똑같을 겁니다. 터진 고기는 항상 또 크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재도전을 해봤습니다. 감성돔 낚시를 하다 보면은 항상 보면은 감성돔은 입질 받는 그 지점에서 입질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 감성돔 낚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성돔은 길이 있다. 동물들도 보면은 산에 있는 그런 야생 동물들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바닷속에도 제각기 고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말인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특히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다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물속의 수중여, 이 넓은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뻘밭을 이렇게 헤엄쳐서 이동하기라는 것은 감성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의미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중여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은 그 수중여에 수중턱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또 수중여에 붙어 있는 그런 먹잇감을 또 이렇게 섭취를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감성돔들이
활동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뭐 수중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듯이 오늘도 입질을 받은 것도 아침 초들물 때입니다. 초들물 때 입질 받은 것도 어저께 낚시했던 감성돔이 입질을 받았던 딱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감성돔을 한 마리를 낚아냈고요. 정대영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한 50m 정도 굉장히 먼 곳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어제 낚시를 해서 수중여가 이렇게 미끌림이 생기는 곳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해서 한 60m 정도 장타 낚시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또 감성돔을 낚아내었습니다. 그렇듯이 수중여라는 것은 감성돔 낚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형성하는 그런 요인이다. 감성돔 낚시를 얼마 하지 않은 초보자분들은 낚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미끌림이 계속 생기면은 미끌림이 생겨서 낚시를 하지를 못하겠다 해서 그곳을 이렇게 회피를 많이 합니다. 회피를 하면서 낚시를 하고, 낚시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먼저 포인트에 내려서 이곳저곳 막 이렇게 더듬어 봅니다. 더듬어 보고 흘려보고 하다가 어느 곳에 미끌림이 딱 생기면은 이곳이 포인트다 하는 것을 정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내가 낚시를 하면서 그냥 모르는 자리에서 낚시를 하다가 미끌림이 생기는 부분을 한 군데를 이렇게 발견을 하면은 그날의 감성돔 낚시는 한 7, 80%가 성공이 아닐까 할 정도로 수중여는 감성돔 낚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은 수중여 있는 곳을 미끌림이 생기는 곳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낚시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은 미끌림 부분을 회피를 하고 미끌림이 생기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조항이 바로 저 앞에 1시 방향에 미조항이 바로 보입니다. 미조항에서 한 5분 정도에 걸리는 그런 갯바위 포인트입니다. 이 저수온기 영등철에 배 타고 한 5분 거리에서 괴물을 만날 수 있는 정말 멋진 곳이 미조 갯바위입니다. 복수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라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일행들과 함께 갯바위에서 꾼들만이 맛볼 수 있는 싱싱한 회로 낚시의 즐거움을 만끽해보며 오늘 낚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남해 미조에서의 2차전입니다. 어저께 터진 그 고기가 아련거려서 오늘 다시 좀 이른 아침에 미조에 나와봤습니다. 나와서 초들물 때 감성돔 다운 얼굴을 보고 오늘은 기분 좋게 철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